밝혀보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 너무 아는 사항이라서 어떻게 좀 새로운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안보의 위기의 핵심은 북한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도발한다든지 얼마 전처럼 무인기가 넘어온다든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경우에 감기에 걸렸다든지 또 혹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다든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암과 같은 치명적인 그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보 위기라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락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가 제2의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실제 옛날에도 거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지난해 4월에 이제 북한의 인민군 창설 기념일 날 김정은이 우리 인민군들은 예기치 않는 제2의 사명에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2의 사명을 이제 최소한 2022년 초부터 제2의 사명을 강조했다는 것은 제1의 사명이 완료됐다. 제1의 사명은 뭐냐면 억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핵부산을 차단합니다. 미국한테 너 만약에 내가 한국을 공격할 텐데 우리한테 대해서 너 핵부산이라는 명분으로 핵 공격을 간다면 나는 뉴욕을 촉발시킬 거야. 이 능력 구별이 됩니다. 실제 이 전략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냉전 시대 때에 소련에 대해서 적용한 전략입니다. 소련도 공격하면 난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잠수함 4척에 SLBM이 한 200발 정도 있어. 그 중에 4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척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양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 잠수함에서 SLBM을 보면 너 몇 개 도시는 초토화될 거야. 너한테 프랑스나 영국을 초토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하지만 너한테는 모스크바나 스탈린그라드가 초토화된다면 상당히 큰 피해잖아. 그러니까 너 공격하지 못할 거야. 이 얘기. 이것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북한은 화성 15, 16, 17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부에서는 소형화에 성공했니 안 했니 무슨 대인권 제니즘이 안 되니 그건 웃기는 얘기죠. 이 소형화 같은 거는 미사일 크기가 미사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커트만 해도 1m면 직전입니다. 50년대 이미 다 소련과 중국이 성공한 것이죠.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공개한 것도 1m가 한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미사일에도 북한은 실효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안 됐지만 대인권 진입하는 것도 50년대 이미 소련 중국이 다 성공한 거라서 그런 문제도 없다. 그런 재질도 확보하지 못하고 ICBM 만들고 있냐. 이제는 지금 ICBM을 소련 거 보셨지만 트럭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도록 고체 연료용의 대형 엔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형 엔진은 뭐겠습니까? 미사일 크기에서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몇 개를 실는 거예요. 몇 개를 실어서 공중에서 각각 다른 목표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성됐다. 그래서 제2의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을 보시면 쭉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일반 보고서를 보시면 20개 내지 60개. 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근거 있는 FAS라는 미 정미 과학자협회.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20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0개라고 얘기했어요. 왜 20개냐? 노출된, 식별된 발사대 숫자를 갖고 한스 M. 크리스텐슨이라는 그 한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 한스 크리스텐슨이라는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시프리에
그럼 시프리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따로 별도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웬드하고 아사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원심 분리기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 이미 67개, 115개를, 116개를 만들었다. 이 100개를 만들었다. 2020년에, 2년 전. 그리고 2027년에는 151 내지 242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매년 12개 내지 18개를 만들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직접 본 사람이 그 해커라는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은 원심 분리기 한 4천은 분명하다. 그걸 했을 때 랜드 아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북한은 24시간 걸리고 있으니까. 우리 박진호 박사라고 육사 출신인데요. 젊은 사람. 국방대학교에 이제 논문집에 내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원심 분리기를 총 감선하고 이런 데 했을 때 자기가 계산해 보면 북한이 178개 내지 447개를 2022년까지 말까지 생산했을 수 있다. 물질을 생산했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들었을지 안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 같은 그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목표는 뭐 제가 이제 능력, 목표, 전략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건데 목표는 전략 개념과 수단의 합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주어지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 방법을 먼저 구상을 하고 이 방법에 따른 수단을 확보한다. 다시 말하면 방법과 수단이 일치해야 목표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목표나 능력을 알면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잃고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화통일이다. 무슨 뭐 체제 유진이 무슨 협상 카드 이거 전부 우리가 지어낸 말입니다. 북한이 단 한 마디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체제 유지. 우리 일부 아까 주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인사들 체제 유지 뭘까? 우리는 체제 유지를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로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체제 유지는 공산주의 남한까지 통일한 그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얘기하는 것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북한이 말한 적이 없어.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왜 자기 체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굶을수록 못 살수록 더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공부하는데 북한은 적대시, 미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시 정책이 뭐냐?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거입니다. 결국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최소 억제 전략이 내 폐망하겠다. 그 대신 뉴욕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무장 노력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 한국,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니까 7.1 전쟁. 2013년 3월에 원자 핵무기를 만들자 말자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문에 났습니다. 2015년에 신문에 납니다. 2013년 4월에 북한이 그 토의를 했다. 7.1 전쟁에 7일 만에 끝내자 남한에 됐어요. 그리고 랜드 연구소 아까 그 보고서에는 그렇다면 북한은 최초의 40 내지 60발의 핵무기를 주요 도시에 다 때릴 것이다. 어차피 전쟁을 일으키는 게 나쁜 일인데 뭐 핵무기 사용 안 한다고 박수받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께서는 핵무기 사용하면 우리 전부터가 못 살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로시마에 사람이 살고 공장도 짓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끄떡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어렴풋이 핵무기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잘못 이입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2주면 끝납니다. 방사능 남아있는 거. 2주. 방사능은 반감기라고 해서 급격히 2분의 1, 4분의 1만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공격 안 할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 백령도 같은 것도 공격할 수 있다. 백령도라는 게 북한한테는 10여 킬로 떨어지고 우리한테는 100몇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악천후에 때 공격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해서 저는 하룻밤 사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전차들 많은 거다. 그리고 분명히 파주 문산 지역에 대해서는 화학 무기를 씁니다. 화학 무기가 무지무지 좋습니다. 탁 쓰면 죽이고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안 남습니다. 어차피 공격하는 게 나쁜 일인데 그걸 묵거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철원에 우리가 합의해서 1.9km를 12m 폭의 도로로 잘 만들어놨고 철원에 샥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곡지가 없거든요. 그 다음 김포 한강 하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북한 선생님 만나시겠습니까? 여기 김포 그 한강 하구에 대한 유소 그 다음에 뭐 바위가 있는 점들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십시오. 드렸습니다. 정중하게. 북한이 요청한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유해 발굴하자 공동 이용하자. 그러고 나서 북한이 유해 발굴하자 공동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하나 없었습니다. 군사목적으로. 더욱더 심각한 5년 동안 완전히 안보가 잠을 잤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참 저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경석 목사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안보 분야 이렇게 해서 갔는데 다른데 뭐 경제 분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했다고.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이제 주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점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자들이 경제는 잃고 사회는 잃고 안보는 잃고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 이게 나와야 자기 꼼짝도 못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수치로 봐. 뭐 얼마나 직장이 많이 생겼는데 그 직장의 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 공개 제가 점수까지 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 발표는 이게 하도 그래서 대기하는 제 기본을 했고 그때 이제 점수까지는 안 넣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쭉 요소를 만들고 점수를 넣고 해서 보니까 90점 만점에 문제는 21점밖에 안 돼요. 이거 많이 준 거죠. 윤석열 정부는 제가 그때 6개월 후에 한 건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63점이었죠. 기본 한 6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완전 망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의 이제 국외위기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그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실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오래 해서 전 이 보고서까지 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또 이제 뭐 제주도 사용 문제 갖고 또 막 그냥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 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끝부분 마무리가 좀 시원찮아서 항상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선재단 정책 보고서로 저희들 아주 다 정리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다 배포를 했고 이제 한선재단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배포를 할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핵무장론이 있는데 그 핵무장론은 사실 대비하지 않다는 거와 똑같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다 핵무장을 찬성하시잖아요. 세상에 급한 상황에서 핵무장까지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저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을 핵무장론에 자기만 아는 것을 주장하는 거지. 문제는 그것이 한미동맹하고 상충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좋아하실 거냐? 핵무장을 하려면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 애국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핵무장론의 핵무장은 뭡니까? 핵무장만 하면 끝난다. 이 약 먹으면 끝나. 다른 약 필요가 없어.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한번 먹으면 끝나는데 무슨 뭐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무슨 뭐 문덕이 필요하겠습니까? 핵무장론은 다른 핵 대비 노력을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백약을 써야 돼. 백약을. 미국한테도 확장하게 어쨌든 좀 해라. 근데 저는 국방부에 좀 미국한테 어쨌든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핵무기를 가을에 좀 가까이 갖다 놔라. 괌에 갖다 놔라. 아니면 잠수함 밑으로 좀 30배 차자 뭐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미국을 유도를 해야지. 미국한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만나서 그 좋잖아. 국방장관 막 국방장관. 내가 학장국제 약속 못 믿겠어. 야 잠수함 있잖아. 동해안에 30배 채나 우리 돈 낼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확장 업체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스틴 장관 한 게 뭡니까? 비원비 출동해. 대통령이 비원비 함으로 왔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으로 왔다 가는 게 급한 꼴을 보장했습니까? 이번에 뭐 핵무장론 잠재우기 위해서 오스틴 장관이 왔지만 지난 11월 54차 SCM에서 논의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부 다 말잖아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정리하겠다. 아무 의미 없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연합훈련을 열심히 해서 북한의 군사력과 국방 예산을 계속 소모시키는 거. 우리 이제 조영기 박사님 옛날부터 주장하는 사항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주 선생님 그것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인드셋은 그 왕조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의해서 분명히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키기만 해. 대안을 제시해. 자기가 곧 개발해야죠, 자기가 개발해서, 야, 임마, 국방장 이리 와봐. 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보고해. 또 이거 한번 검토해봐. 지임실록이죠, 예? 얘는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사람들 감독스럽게 대봐 하니까. 아니, 지임실록 왜 묻냐고, 그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군대가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페이스북 보고도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 관련해서 보니까 군대가 개판에 드러났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 후배들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군대가 잘못했다. 지금 개판이에요, 군대가. 예? 진급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 진급한 최근의 군대 장군들 중에서 한마디로 텔레비전에 나왔다든지, 그래서 핵 문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핵 문제 하나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순간 합참과 국방부의 핵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단 한 명도. 예?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방부에 과 만들고, 그 다음에 합참에 센터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핵이라고 핵 WMD. 국민들도 사실 저는 필요한데, 국민들도 제가 참 조금 이제 옛날 사람 많았는데, 이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같은 디멘션이에요.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모든 전쟁에 대해서 승패는 무슨 장군이 잘했다든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 국민의 안보의식, 국민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불같은 디멘션. 전쟁론이, 전쟁사 분석에 있어서 전부 다 망각하고 있는 그 차원, 그건 바로 국민의 차원이다. 특히 이 사람 79년대 썼거든요. 79년대 쓰면서 핵전쟁에서는 더욱 결의가 듭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들은 완전 단합해서 지도자 중심으로 어떤 그 강제적인 요소들 말고 단합해서 핵전쟁을 수행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가 제주도의 사태에서 드러난다시피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핵무기 갖다 놓는다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네. 거기 미사일 공격을 가할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SM3 보셨죠? 해군 함정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조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는 못하겠어요. 논의 자체 지금 갖다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괌 갖다 놓고 그래도 안 되면 갖다 놓겠다는 건데 이러한 국민들의 안보의식으로는 사실 어렵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박세일 교수를 제가 이제 만난 기간은 좀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이제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다가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했는데 그래도 만난 횟수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산행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이제 박세일 교수님의 이게 등산 지팡이 그 조금 길이를 조절하면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전철역에서 항상 기억이 나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족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별거 아니지만 박세일 교수님께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도 좀 그래도 좀 이제 10분의 1은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서게 되고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참 이제 그분의 어떤 지침과 그런 가르침이 좀 그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자강과 이제 그 문맹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저는 뭐 그 쓰는 방향 노력합니다만 별로 이제 설치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